안녕하세요. 자, 이번 영상은 이제 밤중에 미국에서는 좀 큰 변동성이 있었습니다. 테슬라가 이제 마이너스 14%, 작은 폭이 아니죠. 막 2%, 3%, 5%도 아니고 10%가 넘는, 뭐 이제 우리가 흔히 지수 급락이라던가 뭐 이런 게 있을 때나 볼 법한, 이렇게 테슬라가 뭐 한두 푼 하는 뭐 1,000억, 2,000억 뭐 이런 구멍가게, 좀 작은 시총을 가진 종목도 아니고, 근데 그런 종목이 14%가 하락을 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좀 크게 밀렸고, 이게 어제 밤중에 아주 치열한 내용들이 있었고 우리가 좀 생각을 더 해봐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먼저 내용은 일론 머스크랑 그 다음에 트럼프가 이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이전부터 슬쩍슬쩍 균열 그런 게 좀 보이기는 했었는데, 이번 오늘 밤중에 뭐 치열하게 좀 치고받고 했어요. 자, 그래서 일단은 시작됐던 부분은 요거입니다. 트럼프가 내세운 원, 빅 뷰티풀 빌 법안 해가지고 5월 22일 하원 통과를 한 상태예요. 그래야 지금 이제 상원을 남겨놓은 상태인데, 해당 법안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지속적으로 중간중간 계속 비판을 하는 뉴스들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법안이 왜 문제냐, 일론 머스크가 왜 비판을 하냐, 좀 대충 살펴보면은 그냥 이제 고소득, 그 다음에 이제 뭐 고자산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좀 큰 편의 법안인 것 같아요. 내용을 봤을 때.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이제 비판을 했던 이유는 이쪽이 아니라 2027년부터 전기차 보조금이랑 그 다음에 전기차 뭐 충전 인프라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뭐 공제, 그리고 2032년까지 전기차 세액 공제가 정해져 있었는데, 이거를 2025년 말, 즉 올해 말까지로 단축시키고 자동차 관련 탈탄소, 즉 전기차로 전환을 하는데 유리한 내용들, 즉 내연기관 차량에 대해서 뭐 연장시킬 수 있는 좀 사용을, 그런 요소들이 전체적으로 좀 들어가 있어요. 공제에 대한 뭐 폐지라던가 이런 식으로 왔다가 해가지고, 즉 전기차한테 안 좋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. 세액공제 2032년까지 안 돼. 올해 말까지 하고 내년부터는 세금 내. 뭐 이런 식으로 왔다가 이것저것 규제, 제재 혹은 좀 더 수혜를 보던 것들을 뺏어오거나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가 그거에 대해서 이 법안 계속 진행하는 거, 어찌됐든 트럼프잖아요. 트럼프가 내세운 법안이고 트럼프가 SNS에서도 가장 위대한 법안이다, 뭐 이렇게 어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슬쩍슬쩍 하기 시작했었는데, 트럼프가 그거에 대해서 어제 독일 총리랑 그 면담, 백악관에서 이제 만남이 있었거든요. 그런 자리에서 일론 머스크 비판에 대해서 좀 실망스럽다, 실망했다, 이런 언급이 또 있었습니다.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런 전기차에 대해서 내가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트럼프를 막 밀어줬잖아요. 사실 이번 대선 저는 트럼프한테 힘을 실어준 게 정말 크다라고 생각하거든요. 제가 봤을 때는, 우리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, 이번에 대선은 일론 머스크가 진짜 트럼프 선거 유세에 대해서 그냥 거의 뭐 올인을 했잖아요. 만약에 안 되려면 어쩌려고 저러나 기업 입장에서 했는데, 결국에는 배팅을 성공을 했고 트럼프가 당선이 됐습니다. 그래서 일론 머스크라는 좀 희대의 상징성 있는 인물이 그냥 대놓고 트럼프를 밀어줬고, 그것 때문에 이제 트럼프가 분명히 더 득을 많이 본 것도 있지 않나 싶은데, 일론 머스크가 이런 내용, 이런 법안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하니까 어제 트럼프랑 독일 총리 만남 자리에서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한테 실망했다. 과거에는 좀 좋은 관계였는데 이제는 모르겠다, 이런 발언들을 했고, 그거에 대해서 이거를 한번 좀 타임라인으로 정리를 하면은, 트럼프 만남 중 일론 머스크에게 실망했다. 과거에는 좋은 관계였으나 지금은 모르겠다. 이런 식으로 이런 언급을 했고, 이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자신이 지원 안 해줬으면 트럼프 선거 패배했을 것이다, 이렇게 또 공격을 했어요. 그러니까 이제 또 트럼프가 자신의 SNS에 이제 수십억 달러의 예산을 이제 줄이는 거는 보면은, 절약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일론의 정부 보조금 및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다.
그리고 이거를 바이든이 안 했다는 거에 대해서 자신은 좀 놀랐다. 왜 바이든이 안 했을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왔다가 수십억 달러 예산 절약하는 것 중에 가장 쉬운 게 이제 그냥 테슬라 정부 보조금 전기차 관련해서 혹은 뭐 스페이스X도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해가지고 일론 머스크 관련된 기업들에서 보조금 그리고 계약 해지하는 게 빠르다. 이런 식으로 이제 하지는 않았지만 은연중에 압박을 하는 거죠.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. 내가 꺼낼 수 있는 칼이 이것도 있다. 그리고 거기다가 뒤에 이제 일론 머스크는 미쳤다. 일론 머스크 그는 미쳤다 라는 발언 표현까지 좀 남겨놨어요. 그러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머스크가 이번에는 진짜 큰 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다. 이제 폭탄을 터뜨릴 수 있는 시간이다. 여기다가 트럼프가 앱스타인 파일에 뭐 이름이 들어있다. 그게 그 문서들이 공개되지 않는 진짜 이유다. 라고 어필을 했고, 이 앱스타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, 일단은 뭐 네이버 검색을 하거나 하면 나옵니다.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, 앱스타인이라는 억만장자가 있었는데, 과거 미성년자들을 이제 섬에 가두고 이제 좀 못된 짓을 했던 그런 좀 큰 사건이죠. 그래가지고 이제 뭐 미국에서 당연히 연루되어 있으면 조금 고위층 혹은 뭐 자산가들 이러지 않을까 싶은데 그 파일이 공개가 안 되고 있어요. 그래가지고 그 파일 공개 안 된 이유가 대통령이 엮여 있으니까 안 한 거다라고 이제 뭐 확인된 사항은 아니지만 일단은 그냥 던진 거죠. 뭐 어필을 한 거죠. 거기다가 이제 또 시장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최측근이었는데 저거 그러면 신뢰성이 있는 거 아닐까? 이렇게 이제 또 시장은 세상은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제 공격, 즉 이 정도로 이제 어필을 했다는 거는 사실 이전 친한 관계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게 뭐 거의 극단적으로 좀 갈라선 느낌이죠.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밤중에 좀 있었고 이런 발언이랑 이제 다툼을 통해서 시장에서 테슬라에 대해서 결국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랑 대립을 하는 거고 이러면은 테슬라에 대해서 아까 말했던 정부 보조금, 뭐 계약 해지나 규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니야. 특히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규제, 제재를 당하면은 발전하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우려감으로 부각이 됐고 테슬라 주가가 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. 상당히 크게 밀렸어요. 자, 그러면 그냥 우리가 이거 내용을 지금 밤중에 단순하게 그래 뭐 기업가랑 이제 트럼프 뭐 사이좋다가 갈라졌네, 친구이다가 싸웠네, 이게 아니라 분명히 뒤에 고민해볼 부분이 생깁니다. 바로 일단 어느 기업이든 해당 기업이 소속된 국가와 대립해서 살아남는 기업은 정말 극소수예요. 제가 뭐 극소수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상 못 본 것 같아요. 국가 단위랑 이제 싸워서 자신이 소속돼 있는 국가랑 기업이 싸워가지고 살아남는 기업은 정말 극소수거든요. 뭐 같이 이제 상부상조하는 케이스들은 있어도 국가에 대해서 대립을 했는데 그 기업은 규제, 뭐 제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국가 차원에서는 괴롭힐 방법이 정말 많거든요.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기업이 진짜 그 국가를 뭐 탈출하거나 뭐 그런 거 아니고서는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겠죠.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규제랑 제재가 기업에 가해진다면은 버티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. 특히 테슬라는 이제 전기차라는 타이틀보다 테슬라는 처음에는 이제 전기차라는 타이틀로 갖다가 좀 올라왔죠.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뭐예요? 전기차에서 이제는 모빌리티, 뭐 자율주행부터 해가지고 기술력이죠. 정확히 말하면 기술력, 그 다음 뭐 이제 로봇, 옵티머스 뭐 개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금 그 로봇 시장 개척을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이스X 우주 이런 것들이 엮여 있는 기업이고, 다른 기업들과 좀 차별점이 이제 전기차는 흔해요. 모든 자동차 생산 그 기업들에서 전기차 생산 안 하는 곳이 오히려 더 드물 정도죠. 다 전기차를 만들 줄 압니다. 자동차 기업들 다 만들어요. 전기차. 이제 특별한 기술이 아니에요. 테슬라가 특별했던 이유는 거기서 좀 더 독보적인 FSD라는 자율주행 이제 기술이 좀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, 그 기술, 즉 자율주행은 아직 완성된 기술 상태가 아닙니다. 그러다 보니까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항상
현대사회에서는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학습을 해야 되고 그런 테스트를 해야 돼요. 그리고 그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규제, 제재에 대해서 뭐 완화라던가 풀리는 것들이 필요합니다. 뭐 자금력도 당연히 기본적이고. 근데 이제 대통령 트럼프랑 대립을 하게 되고 그게 만약에 규제로 이어진다면 아직 트럼프가 규제를 하겠다 그러지는 않았어요. 뭔가 뭐 이제 자율주행에 대해서 막고 그런 건 하지는 않았는데 일단 시장 우려감이죠. 만약에 그게 규제로 이어진다면 지금 6월 12일에 뭐 로보택시 자율주행 첫 출시해가지고 뭐 테스트 이런 것들 쭉 진행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을 막아버린다면 압박을 가한다면 그러면은 테슬라가 애초에 작년 말 테슬라가 이제 주가가 좀 크게 상승했던 작년 말 요때죠. 이렇게 해가지고 10월 달부터 해서 뭐 12월 여기까지 좀 상승을 했던 게 이유가 단순하거든요. 지금 트럼프한테 올인을 했고 트럼프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전기차랑 자율주행 등에 대해서 뭐 수혜, 규제가 좀 완화될 것이다. 그 기대감으로 올랐던 구간이 딱 여기에요. 딱 여기에요.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자율주행 택시 출시 기대감 이렇게 두 개로 나뉜다고 보는데 여기서 이제 매출이 잘 나왔냐? 아니죠. 이번 저번 분기 그런 매출들은 테슬라는 당연히 뭐 시장에서 뭐 당연히 예측을 하고 있던 게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매출이 메인으로 잘 나오고 잘 팔리고 그러진 않았습니다. 매출이 안 좋게 나왔는데도 올랐던 이유는 뭐 우리 이거 알잖아. 뭐 매출 지금 전기차 지금 쉽지 않아. 근데 그것보다 자율주행 택시 출시, 즉 기술력이 지금은 이제 이 기업의 메인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시장에서 부각이 됐던 상황인데 그런 기술력에 대해서도 트럼프랑 대립을 하고 하면은 흔들거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우려감을 표출되는 구간인 겁니다. 그래서 이게 지금 실제로 규제나 제재를 할지는 모르나 지금 이런 식이면 뒤에 계속 좀 봐야겠죠. 규제가 좀 시행될 수도 있는 확률도 분명히 그냥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이거 뭐 그래도 트럼프가 이거 그냥 뭐 발언만 하고 땡치지 않을까라고 하기에는 우리는 이번 시즌 작년 말부터 트럼프 올라오고 나서 본 게 너무 많죠. 관세부터 해가지고 그냥 미치광인가? 이 생각이 들 정도로 갔다가 다 지르고 보니까 그래서 이러면은 트럼프가 또 뭐 규제 이런 게 가해질 수도 있고 그런 걸 이제 뭐 또 포장하는 건 정말 쉬워요. 이거 아직 자율주행이 뭐 기술이 완벽하게 개발된 게 아닌데 아직 중간중간 사고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제재가 필요할 것 같다.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기업 입장에서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?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. 국가 단위에서 그렇게 압박이 들어오면은. 그래서 이번 대립이 시작된 이 BBB 법안, 뭐 빅 뷰티풀 빌 법안, 요거는 그리고 전기차한테 불리합니다. 그리고 저런 법안에 대해서도 그 JP모건이 분석을 한 게 있는데 JP모건 측에서 분석을 했을 때 이 해당 감세 법안이 통과한다면 통과 시 테슬라 연간 이익에 1조 6천억 정도의 타격이 가해질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어요. 실제로 감세 법안이 통과하고 뭐 디테일하게 더 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이거는 트럼프는 무조건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런 법안입니다. 보면은 일론이 자신한테 등 돌리는 거 괜찮은데 몇 달 전에 했어야 된다. 이것은 이 의회에 제출된 가장 위대한 법안 중 하나다. 이렇게 어필을 한다는 건 어때요? 자신한테 이제 제일 큰 수혜일 거다. 자신이 그만큼 메인으로 밀어붙이는 법안이라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거를 통과시키면은 뭐 미국이 위대함의 길로 나아가고 있고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. 요 구호를 정말 잘 써먹어요. 마가 요거. 그래서 지금 요런 내용들 통해 가지고 밀렸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제 뒤에 이 대립이 더 심화되는지 그리고 특히 혹시나 로보택시 자율주행 출시 등이 딜레이 되거나 뭐 전기차에 대한 규제 등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이어진다면은 2차 전지 시장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뭐 자율주행 관련 주들 최근에 저점 대비해가지고 뭐 좀 계속 올라왔었죠. 올라오고서 이제 좀 스멀스멀 눈치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애들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겠죠. 해가지고 그래서 관련 업종 테마들에 줄 수 있는 영향을 좀 미리미리 생각을 해둬야 되는 이슈로 보입니다. 그냥 가볍게 넘기기보다는 며칠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. 최소한 자율주행이 멀쩡히 출시를 하는지 그리고 뭐 전기차에 대한 뭐 규제 제재는 이어질 수 있어도 그래도 최소한 테슬라가 자율주행이라는 그 기술력 키워드는 좀 살아남으면은 크게 그래도 뒤에
좀 다시 시장에 대해서 점유율 올라가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아직까지 전 세계 기업 중에서 이 FSD 기술을 따라가는 기업은 없죠. 애초에 테슬라 같은 경우 테슬라 그 자동차들 판매해가지고 거기서 데이터를 다 총집합 모아가지고 그걸 또 가공해서 FSD 기술로 배포하고 또 모아서 가공하고 이렇게 선순환이 돌아가는 지금 구조를 만들어 놓은 기업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기술 자체는 따라갈 수 있는 기업이 있나 싶기는 합니다. 아직 제가 생각하는 거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뭐 전기차 자체 그리고 뭐 2차 전지 이런 거는 이제 뭐 중국 시장도 분명히 엄청 빠르게 올라오고 했는데 테슬라는 이 자율주행 기술이 엄청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기술에 대해서 뭐 규제 제재가 이어지지 않는지 이런 것들은 테슬라 주가에 영향이 좀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여기에 규제 제재 가해지면은 저는 그때는 테슬라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 왔다가 가장 선두에서 달리는 그런 기업인데 망가지면은 중국한테 뺏길 수도 있겠죠. 그리고 그런 걸 생각하면 또 테슬라 그렇게까지 규제를 할까 싶기는 한데 뭐 일단은 트럼프랑 이렇게 또 너무 극단적으로 좀 대립을 하는 게 있다 보니까 특히 뭐 어필했던 내용 중에 억만장자 이슈 그거는 좀 큰 것 같기는 합니다. 실제로 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어필을 했고 그만큼 극단적으로 이제 좀 강력하게 좀 싸울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이슈였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이어진 게 이제 그 스페이스X 측의 이제 팰컨 9인가요? 그거 드래곤 우주선 해체 뭐 이런 것들 있죠. 우주정거장 왔다 갔다 하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일론이 또 계약 취소됐다. 그래가지고 팰컨 요거 해체하겠다. 이런 내용들 거기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앱스타인 이슈까지 좀 어필을 했는데 여기서 뭐 또 내용 그건 있어요. 일론 머스크가 그냥 단순하게 전기차에 대한 이런 법안에서 이런 거 말고서 이거는 뭐 상관없다. 그 일론 머스크가 애초에 전기차 측면에서는 그런 보조금 안 줘도 된다. 자신은 경쟁. 오히려 그 보조금을 다 치워버리면은 짜잘짜잘한 기업들은 살아남기 쉽지 않거든요. 그러면은 결국에 살아남는 건 또 이제 독점. 테슬라가 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내용도 있기는 했죠. 그래서 이게 아니라 그냥 정부 지출이 너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 이제 반대한다. 뭐 이런 내용도 번역도 있고 한데 일단 중요한 거는 어찌됐든 뭐가 원인이어서 치고받고 이게 아니라 이 대립이 언제 끝나냐. 그 다음에 규제랑 제재 이런 것들이 기업 차원에 가해지냐 마냐. 이게 이제 포인트인 대립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좀 스타트를 끊어놓은 상태여서 며칠 동안은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진짜 트럼프 작년 진짜 그렇게 일론 머스크랑 트럼프랑 뭐 거의 형제보다 더 친하게 중마고처럼 막 이제 어깨 동무하고 막 돌아다녔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게 또 사람 일이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되는 거 보면은 자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이제 뭐 전기차, 2차 전지, 뭐 자율주행 그다음 뭐 우주까지 영향을 받을까 싶기는 한데 일단은 테슬라 주가 추이는 한동안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. 자,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.